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2022년 45회 기출문제 풀이 마지막 시간으로요. 5번, 6번, 7번을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은요. 전기전자 분야하고 세시 분야하고 20점짜리 문제가 두 문제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20점짜리 두 개 맞아 40점이잖아요. 그죠? 네, 이번 시간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요. 한번 보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런 문제의 유형을 잘 보고 우리가 이번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조명 가변형 전조등의 정의하고 주요 기능을 하라. 제논가스 전조등. 제논가스 전조등이 뭐죠? 우리가 보통 HID HID 전조등 들어봤죠? 보통 그 전조등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HID. 보통 제논자 빼고 우리가 HID 전조등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작동 원리, 구성 부품에 대해서 얘라. 그래서 이렇게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20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볼까요?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약어로 조변 가변형 전조등은요. AFLS라고 이제 표현하죠. 약의 암자를 타가지고. 영어를 써주는 거는요. 그 영어 원어를 써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약어로 쓰면 약어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어는 써주게 돼 있어요. 워낙에 많아서 그래요. 요즘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진행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헤드램프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헤드라이트가 움직이나요, 여러분?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가 헤드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헤드라이트가 통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을 쓰실 때 헤드라이트 시스템 그렇게 하는 것과 헤드램프 시스템은 어느 게 더 구체적입니까? 헤드램프죠, 램프. 헤드라이트 시스템은 조금 통사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진행 방향과 같이 범퍼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모터에 의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정하면서 램프가 움직이는 겁니다. 램프가. 이 시스템의 원리를 딱 이해하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자동차 움직이는 진행할 때 핸들을 틀어요. 핸들을 틀면 거기에 진행 방향에 맞춰서 우리 라이트가 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AFLS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 많은데, 저도 지금 갖고는 있는데, 이게 여기다 올리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했을 때, 핸들을 틀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까지 더 비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각도가. 보통, 속도가 조금, 고속에서는 한 15도 정도 각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좌측 우측 전부 다 합쳐서 15도, 합쳐서 30도 정도, 항상 약 15도 정도 각도를 해서 이렇게 비춰줍니다. 이렇게 가는 곳 방향으로. 그런데 만약에 맞은편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 내가 주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거 맞은편에서 이렇게 여기가 중앙선이라고 생각하면 맞은편에서 차가 한 대 딱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행하기 위해서 45도까지 딱 틀어서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앞차에게 방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좌우측의 각도 중에 좌측에 있는 램프는요, 또 하나 기능이 있습니다. 앞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조금 더 보완을 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준다. 요거는 이제 뭐 잘못해서 이렇게 코너를 못 봐서 직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네. 네, 주요 기능은요, 커브길에서 코너링 램프로 주행 방향 좌측의 횡단보도, 보행자죠, 보행자.
좌측에 우리가 쭉 가다 보면 좌측에서 보행자가 건너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차가 이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좌측에서 건너오는 거죠. 사람이 딱 한 명이 건너오는 거예요. 이 보행자를 먼저 볼 수가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직선길에서도 2배 이상의 가시거리가 확보된다고 합니다. 2배 이상의 가시거리. 왜냐하면 각도를 조정하니까 2배 이상의 가시거리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건 어떤 원리로 이게 되냐 보니까 주행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40km, 60km 이상이냐, 40km 이상이냐, 뭐 저속이냐, 고속이냐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각도가 당연하겠죠. 좌측으로 하냐, 우측으로 가냐, 조변 가변형이니까 각속도. 그다음에 요 센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틀어질 때 요 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똑바로 서용 왔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좀 보이나요? 화면에? 제가 화면을 보는데 이렇게 요 센서. 요 센서의 수신 신호를 근간으로 마이크로 전지 모터가 정밀하게 헤드램프를 조절합니다. 좌우 헤드램프당 각각 한 15도씩 약 써서는 약 15도씩 총 30도의 각도로 움직이면서 코너길 시야를 이제 확보합니다. 저속에서는요, 저속이 우리 약사를 이제 약 30에서 40km/h. 저속에서는 약 40도에서 80도까지도 각도가 유지된다고 해요. 요즘 기술이 좋아졌죠? 저속이니까 막 틀어도 이제 뭐 맞은편에서 오는 차나 이런 차들이 오면 바로바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리가. 고정식 램프가 또 작동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정식 램프입니다. 고정식 램프. 이게 각도를 틀지만 고정식 램프가 있어서 고정식 램프가 탁 켜진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조변 가변식 전조등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켜지는 게 아니고 30도가 넘어가는 30도에서 85도 큰 각도로 이미 설치된 고정식 램프가 점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은 고정식 램프가 딱 꺼지겠죠? 꺼지겠죠. 꺼져야지 맞은편 차에 방해가 안 되니까. 고정식 램프가 점등되는 차도 있다. 마주오는 차의 눈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뭐 자칫 램프 각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자, 제논가스 이제 전조등, 우리가 HID라고 보통 얘기하는 제논가스 작동 원리를 볼까요? 제논이 뭘까요? 제논. 여러분 제논 들어보셨어요? 제논가스? 제논가스에 제가 지금 잠깐 써놓은 거는 뭐 원소 기호가 54다 뭐 이런 얘기는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쓰면 좋죠. 근데 원소 전화번호가 54번인데 원소 번호가 화학 원소이면서 전류가 통하면 밝은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요. 제논가스가, 제논이라는 화학 물질이 전류가 통하면 밝은 빛을 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생활에서 보는 거는 카메라, 후레쉬, 그다음 아이맥스 영화관의 영상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전신마취 하잖아요. 전신마취제로 이제 쓰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폐 같은 거 이제 깊게 촬영할 때는요, 제논 가스를 이제 주입을 해서 몸속에 주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약간의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전류를 흐르면 이렇게 안에서 빛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흉부를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반응성은 굉장히 없지만은 산소와 같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인체에 좀 그러면 해롭지 않으니까 우리 폐에 집어넣고 이제 찍고 하겠죠. 우주선에서는 이온 추진 장치의 추진체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논. 제논이 이런 거구나. 네. 작동 원리를 보면요, 제논 가스 전조등은요,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가 초기 웜업을 할 때 필요한 2만 볼트 이상, 2만 볼트 이상의 약이라고 썼어요. 약 항상 쓰세요. 약 2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하게 되면 발라스터, 안전기죠. 안전기. 우리 안전기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 실생활에 형광등에도 있죠. 형광등. 형광등에도 안전기가 있는 거예요. 방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는 벌브의 빛의 세기를 유지하면서 작동한다. 그래서 부품이 두 개가 나왔네. 그죠? 작동 원리 중에 나왔어. 두 개가 벌써. 근데 약 4,500 칸델라 전후의 벌브를 사용했을 때는 보통 우리 낮 시간에 우리 햇빛 있잖아요. 우리 보통 낮 시간, 여름 낮 시간 말고 우리 보통 지금 뭐 가을이나 뭐 겨울이나 뭐 한여름 말고 그 낮 시간 햇빛이 보통 5,000 칸델라라 그래요. 4,500 전후라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가장 좋은, 눈이 나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빛이죠. 그 빛을 전후해서 색 온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 형광등 온도 여기 나오네요. 예. 그 다음 할로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할로겐은 이제 우리가 제논하고 다르지만 할로겐은 한번 짚고 넘어가죠. 루멘 수치가 낮기 때문에 3,000 칼렌다 전후에서 색온도를 본표적으로 사용합니다. 예, 할로겐은. 그러면 HID, 우리 지금 아이라는 제논가스 전도등 같은 경우에는 루멘 수치가 훨씬 높아서 4,500 칸델라. 이게 칸델라가 어떤 빛의 색 온도 얘기하는 빛의 어떤 밝기구나. 그런데 색 온도를 사용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4,000에 4,000원 정도 유지 할로겐은 와트당, 이 와트라는 말이 있어요. 와트. 예. 와트하고 우리 루멘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와트하고 루멘하고. 와트는요, 우리 백열등 같은 거 있잖아요. 백열등은 와트 수가 형광등보다 와트 수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안 밝잖아요. 그죠? 와트 수가 높다고 해서 밝은 게 아니에요. 눈에 밝은 게 아니죠? 네. 루멘 수가 높아야 된다. 제가 한번 밝기 본다, 밝기. 밝기와 복사 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위를, 루멘 단위를 씁니다. 복사 속이라는 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 와트를 사용하죠. 예. 예. 밝기는, 와트가 높다고 해서 밝기가 높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용어를 잘 써야 돼요. 광서송, 복사송으로 표시는 하지만 광서송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세기가 바로 밝기입니다. 복사속이라는 거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이제 복사속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속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이제 전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 듣는 것처럼 똑같이 듣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 써놨네 제가. 예. 백열보다 와트 수치가 낮고 눈이 잘 보이는 루멘 수치가 높다. 형광등이 그 밝은 이유가 그래요. 와트 수는 낮지만 밝은 이유가 루멘 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안개등 내가 하나 써놨는데요. 안개등 우리가 HID로 바꾸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개등이라는 것은 그 안개등에 맞게 낮은 좀 벌브를 이용해서 근거리 시야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개등에다가 보통은 와트 수가 있는 백열등을 이제 계열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멋있게 보이려고 HID를 쌓아요. 멀리 나가는 거를. 근데 멀리 나가게 되면은 안개등의 역할을 못 해요. 오히려 빛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안개등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안개등 교환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죠. 안개등에는. 자, 구성 부품을 보겠습니다. 제논의 구성 부품은요, 아까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 발라스트 안전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초기 경우 2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공급한다. 자, 아까 제가 앞전에 그 수업을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2만 볼트, 이런 그 구성 부품과 작동 원리를 쓸 때 이 구성 부품을 같이 써버리면 중복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만약에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앞에의 작동 원리에 대한 부분은 요 뒤에 부분만 쓰는 거죠. 총이 웜업을 할 때 필요한 약 2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면서 반전 상태를 유지하고 반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빛을 조절한다. 이렇게만 쓰고 여기서 이제 하이 볼테이지 이그니터 나오고 발라스터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중복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령이죠, 요령. 그렇게 해서 그래서 벌브는 이제 전구라고 써도 됩니다. 전구. 근데 이제 하이 로우를 컨트롤 해주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다음에 전기가 가장 중요하죠. 배터리 있습니다. 구성 부품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안 썼지만은
우리가 콤비네이션 스위치, 콤비네이션 스위치라는데 이제 콤비네이션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운전자가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자 조작 스위치. 조작 스위치라 해도 운전석 조작 스위치 뭐 그런 것도 다 구성 부품이죠. 그리고 키를 온해야 되잖아요. 키 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키박스 그런 것도 써도 되고요. 이게 더 쓰려면 그걸 더 쓰면 됩니다. 원리를 알면은 더 계속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용어만 딱 쓰지 말고 구성 부품에 대하여 쓰라 그랬으니까 구성 부품을 쓰고 뭐 빛을 최종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전부다. 하이로우 컨트롤은 이제 빛이 높고 낮음을 이제 서로 조절해주는 장치다. 뭐 이렇게 풀어서 쓰시면 돼요. 배터리는 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면서 발전기도 있잖아요. 발전기에서 전기가 오는 전기를 쓰지만 평상시에 쓰지만 부족한 전기를 보충해주는 장치가 이제 배터리다. 뭐 이런 얘기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공학적인 이론을 우리가 기본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서. 자, 6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디 컨트롤 모듈의 정의와 주요 제어 기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네. 근데 이거는 15점이네요. 두 가지인데. 15점을 줬네요. 제가 보기에는 점수가 다른 거에 배분을 하다가 이게 문제를 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BCM이라는 이제 문제가 좀 어렵긴 하니까 조금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BCM,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의 다양한 장치의 부품에 개별적으로 장착된, 자동차 부품에 개별적으로 장착된 유닛 단위로의 적용한 ECU들을 한 곳에 모아서 중앙 제어 장치로 한 곳에 모아서 통합 제어한 것을 이제 BCM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는 또 BCM이라고 안 하고 에탁스라고도 합니다. 에탁스. 근데 에탁스란 말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에탁스. 에탁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영어로 안 쓰면 에탁스라고 해도 돼요. 네. 근데 에탁스라고도 씁니다. BCM. 개별 유닛 모듈을 형태로 통합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 게 이제 BCM입니다. 주요 기능을 볼까요? BCM의 주요 기능? 되게 많은데요. 제가 되게 많은데 다 쓰긴 뭐하고요. 요 정도 쓰면 어떨까? 이런 거 쓰고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옆에다가 이제 설명은 안 했어요. 설명은 안 했는데 이 용어를 써놓고 용어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그죠? 스캐너를 통신 진단 가능. 스캐너 뭐 정비사가 정비할 때 스캐너를 통해서 컴퓨터로 진단을 할 때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 풀어 쓰는 거죠 또. 트렁크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 제어 기능 하면 이렇게 톡톡톡 써놓고 다른 거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풀어서 덧붙여서 쓰는 거죠. 여기서 이걸 써놨는데 다 덧붙여 쓰려고 하면은 다른 거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써놓고 다른 거 풀고 시간이 남으면 또 풀고. 아니면 중요한 거 몇 개만 써놓고. 트렁크 열림 제어, 제어입니다. 다 제어 들어갑니다. 제어. 네. 강강식 눈램프. 우리 빛이 딱 문 닫으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는 거. 천천히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리모컨 언록 타이머 제어, 뭐 파워 인도어 타이머, 키홀 조명. 우리가 탔을 때 키홀에 조명이 딱 들어오는 거. 간헐 와이퍼 제어, 뭐 딱딱 움직였다가 오토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경고 부저 제어, 그다음에 뒷유리, 앞유리 열선 타이머에서 시간 지나면 딱 꺼지게 하죠. 네. 그다음에 중앙 집신 도어록 언록 제어,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BCM에서 제어하는 게 BCM 제어하는 게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써놓고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0점짜리예요. 전자식 주차 제동장치. EPB입니다. EPB. EPB는요, 여러분들 요즘 신형차들 다 EPB,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 안 쓰고 이제 스위치 눌러가지고 스위치 잡아당기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할 때 제동을 하는 장치거든요. 이 장치인데, 개요를 설명하고, 구성 부품과 자동차의 원리,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요. 네 가지를 설명한 네 가지. 20점짜리입니다. 네 가지. 그럼 개요도 해야 되고, 구성 부품도 써야 되고, 작동 원리도 써야 되고, 주요 기능도 써야 되고. 근데 작동 원리나 주요 기능이나 거의 뭐 같은 내용입니다. 개요를 볼까요? 정차 주차할 때 뭐 이건 통상적인 용어에 대한 풀이로 좀 쓰시면 돼요. 개요는. 근데 조금 더 한다면 제2브레이크라고도 한다. 이런 말 쓰면 좋죠. 제2브레이크. 제1브레이크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밟는, 운전자가 밟는 브레이크. 제2브레이크는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제2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공학적인 용어로 제2브레이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 다 이제 학자시거나 뭐 이렇게 공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 쓰면 되게 좋죠. 제2브레이크라고도 한다. 페달 또는 레버로 케이블을 당겨서 파킹하는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대신에 스위치 조작으로, 스위치 조작으로 모터 구동을 통해서, 모터가 들어갑니다. 모터가 들어가는구나. 스위치 조작하니까 케이블이 없으니까 모터가 들겠죠. 모터를 통해서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거 말합니다. 다음에 운전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는 시스템. 운전자 편의하죠. 스위치 손가락만 하나 하면 되니까. 손으로 잡아당기고 어떤 거는 풋브레이크는 발로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위치만 하면은 되니까 되게 편리하죠. 어떤 경우는 또 자동으로 되죠, 또. 구성 부품입니다. 구성 부품은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게 두 가지 타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성 부품을 단순하게 주차 브레이크,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잡는 거니까 사이드 잡는 연상만 해서 쓰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주차 브레이크, 그럼, 케이블 타입이 있습니다. 케이블로. 근데 캘리퍼 일체형 타입이 또 있다. 이게 이제 케이블 풀러, 케이블이 모터가 돌아서 케이블을 잡아당기면서 하는 게 있고, 캘리퍼에 우리가 이제 앞바퀴 보통 있죠. 보통 우리 승용차들 다 앞뒤바퀴 요즘 다 캘리퍼예요. 그런데 드럼식, 이거는 케이블 풀러 타입은 드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럼식. 드럼식으로 이렇게 된 거. 캘리퍼는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캘리퍼가 이렇게 해서 캘리퍼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탁탁 잡아주는 캘리퍼죠. 이 캘리퍼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터가 달린 게 있고, 이제 드럼식에는 여기 밑에 전자기 모터가 있으면서 케이블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뒤쪽에 모터가 달려서 잡아당기는 이게 케이블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공통어가 있어요. 주차 버튼 스위치, EPB ECU, EPB 구동 모터, 이거는 다 들어가죠. 그죠? 어쨌든 여기에도 모터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모터가 들어가는 거,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부분만 지금 케이블과 캘리퍼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요 부분은요, 여러분, 일반 전자식 우리 주차 제동 장치라 해서 뭐 근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기계식 주차 제동 장치를 연상하시거나 기계식 제동 장치를 이해를 했다면 그거를 쓰면서 요거를 같이 접목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막 어렵게 생각하니까 전자식 주차 제동 장치만 쓰려고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없어. 네. 그렇죠? 자, 볼까요? 우리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입니다. 네. 이게 이제 드럼식이죠? 이 드럼이 여기 이제 드럼이 이제 절단을 해 놓은 건데, 여기 절단을 해 놓은 거예요. 드럼이 이제 실린더가 있죠? 휠 실린더가 있어서 휠 실린더가 브레이크액이 이제 뒤쪽에서 브레이크액이 팍 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실린더가 밀면서 네. 이 패드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제 회전하는 바퀴를 잡아주는 게 이제 드럼식입니다. 그렇죠? 다 알아. 그럼 이게 드럼식이에요. 이게 드럼. 그래서 근데 여기에 휠 실린더가 있는데 주차 브레이크는 밑에 모터가 달린 거예요. 여기에 모터가 달린 거예요. 모터가 달려서 이 모터가 이제 밖에 케이블이 딱 들어가서 여기에 전자기 모터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케이블이 여기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서 이게 여기에 돌리면서 이게 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캘리퍼는 이게 캘리퍼식인데요. 이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이게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캘리퍼가 있어요. 캘리퍼가. 이게 캘리퍼죠. 캘리퍼. 이게 캘리퍼. 이게 캘리퍼고, 캘리퍼 이게 통째로 다 캘리퍼예요. 예,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있으면서 이제 실린더가, 안쪽에 있는 실린더가 밀면서 서로가 꽉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요 바깥쪽 사진에 보이는, 네. 사진에 보이는 요 부분. 사진에 보이는 요 부분이 지금 요거예요. 여기. 예, 여기. 아웃라이트 패드,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피스톤이 없죠. 피스톤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스톤이 있잖아요. 여기 피스톤이. 예, 피스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저쪽 바깥쪽이 안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깥쪽이고 여기가 이제 휠 볼트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타이어가 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휠 실린더가 딱 밀면은 이게 부심에 의해서 이게 서로 잡아당기는 게 쫙 서로 이렇게 딱. 그래서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캘리퍼 방식의 그 브레이크 여기 패드는요, 요 패드는 그 안쪽 게 조금 더 빨리 달아요. 예, 바깥쪽 거보다. 안쪽에 좀 빨리 답니다. 실제 빼보면은 이쪽이 약간 더 빨리 달고, 조금 그 원활하게 잘 되는 부분들은 이제 똑같이 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안쪽이 좀 더 빨리 단다, 이렇게 왜냐면 먼저 이제 디스크를 잡으니까. 네. 작동 원리는요, 전자 신호를 통해서 모터가 작동해서 전자를 작동하는 원리인데, 이게 지금 이제 캘리퍼 방식이에요. 캘리퍼 방식에 여기가 이게 이제 모터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림이 원래 선명한 건데, 제가 이제 외부에서 좀 본 거라서 제가 이렇게 좀 그냥 흐리게 갖고 왔습니다. 그냥.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달려서 캘리퍼에 모터가 달려서 하는 거고, 이제 전자기 모터가 여기 이제 전자기식 모터가 여기 달려 있으면서 간극 조절하고 여기 케이블로 또 연결돼서 뒤쪽에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했습니다. 네. 7번까지 다 했나요? 마지막 주요 기능. 네, 주요 기능 보고 이제 끝나 있습니다. 예. 전자식 주차제동장치 주요 기능 보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경사지를 출발할 때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전자식을 쓰면요, 이제 오르막길에서 딱 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주차제동이 딱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다시 발을 떼고 클러치를 할 때는 자동으로 풀려요. 뒤로 밀림 현상이 적죠. 그렇죠? 자동 제동 기능 선택 시에 주차제동 장치로 작동되고 사고에 맞는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차를 주차하고 키를 피단으로 딱 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제 주차 제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아도 설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음 기계식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하나가 없어지면 넓은 거죠. 실내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주차 중 자동차 제동 기능 작동 시 운전자의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수동 주차 해제 기능이 있다. 수동 주차 해제 기능이 있다는 거는 스위치를 당겨서 해제한다는 거죠. 네. 네. 수동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당기면 해제할 수 있다. 자동 주차 해제 기능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는 이제 파킹 이제 잘못했네. 파킹인데 P에서 이게 아니에요. 네. 변속 레버 P에서 RND단으로 변속할 때니 이게 단자인데 쓰다 보니까 영어로 되네. 단. P단에서 RND단으로 변속할 때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파킹 브레이크 작동 시에는 계기판 브레이크 경고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자식 주차제동 장치의 주성 부품과 주요 기능, 작동 원리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20점, 이 정도면 2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또 캘리퍼나 드럼식의 그림을 좀 가미해서 또 써주면서 설명한다면은 만약에 이런 거는 점수를 20점을 좀 제대로 그냥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22년 45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